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현이고요. 지금 현재 랜덤웍스에서 테크 디렉터로 맡고 있고, 우선 이런 주제로 발제자로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세 분의 선생님께서 대항 표현에 대한 정의, 대항 표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선결 조건, 그리고 성공적인 대항 표현을 위한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다면 대항 표현의 형식들 중에 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가 진행했던 이 악성 댓글 문제 완화를 위한 머신러닝 기반의 시각화 시스템에 대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6개 목차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 필요성,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이란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인터넷 게시물 밑에 남길 수 있는 짧은 글인데, 이 인터넷과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이 다양한 관심사나 이슈들에 대해 댓글을 통해 의견을 활발히 교류하는 그 댓글 문화가 생겨났고, 이제 스마트폰이 계속 발달하면서 댓글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댓글 문화가 이제 토론의 장으로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댓글 문화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 익명성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허위 사실을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부터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 댓글 문화의 부정적 이면인 이 악성 댓글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의 정의를 이제 살펴보면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는 글을 작성하는 행위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댓글은 이제 익명성, 비대면성, 집단성 가지는 인터넷 댓글의 특성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이 익명성은 욕설, 근거 없는 소문들을 보다 약간 자유롭게 인터넷상에 유포시키게 되고,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아서 이제 타인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보지 않게 하는 이 비대면성은 폭력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인터넷상에서 더욱더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슷한 악의적 내용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집단 속에 숨어서 악성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 크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악성 댓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2010년 이후로부터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 대상이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까지 확장이 되면서 악성 댓글은 이제 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매년 1만 건 이상의 사이버 폭력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적용이 되어 왔지만, 이 피해 사례는 계속 점차 늘고 있는 것을 보고, 약간 이미 작성된 악성 댓글을 이제 규제하고 차단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댓글을 작성하기 전에 이 댓글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이 되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시각화, 인터랙션 디자인, 그리고 머신러닝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악성 댓글의 작성과 노출이 약간 모두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이 댓글 시각화 시스템을 댓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악성 댓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시도들이 있었고, 현재 어떠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지, 또 어떤 시각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악성 댓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 시도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2003년에 시행됐던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이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번호가 확인될 때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2012년에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표현 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가 되었고요. 또 이 인터넷 실명제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랑 다음 카카오에서 악성 댓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네이버에서는 2017년에 접기 요청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보기 원치 않는 댓글은 접기 요청을 통해 숨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기능은 댓글을 신고할 수 있는 기존 기능보다 사용자 의견을 더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댓글을 못 보게 하면 소수 의견을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다양한 댓글을 볼 권리가 침해된다는 등의 여러 비판들로 인해서 현재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악성 댓글의 심각성이 계속 반복되자 2019년 10월부터 다음 연의 뉴스 댓글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 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서비스를 잠정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악성 댓글을 줄이고자 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안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는 현재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인공지능 기술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숨기는 클린복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구글 직소와 페이스북에서는 악성 댓글을 필터링할 수 있는 퍼스펙티브 API와 딥텍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악성 댓글을 필터링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단순히 악성 댓글만 이렇게 따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댓글을 전반적으로 긍정과 부정,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떠한 시각화 연구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시각화한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는 2009년에 발표된 댓글의 내용의 유사도에 따라서 여러 클러스터로 분류하고 분류의 결과물을 태양계와 유사한 구조로 배치해서 색상이랑 모양이 다른 원으로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 연구 외에 BBC에서 뉴스에 대한 댓글을 시각화하는 시스템인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적도 있었고 블로그 토론 댓글을 시각화한 새로운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 연구들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블로그 시각화에 대한 연구도 살펴봤는데 이 블로그 시각화에 대한 연구는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앞의 연구들보다 비교적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 해리스의 위플파인을 들 수 있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게시물에 포함된 감정 표현 문장들을 분석을 해서 그 감정 상태를 분류하고 그 감정 상태들을 색상이 다른 도형으로 표현해서 그 블로그 게시물 혹은 기사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 기사들의 그 앞뒤 연결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자체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연구들은 앞선 연구들보다는 다양하게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과 블로그 게시물을 시각화한 다양한 연구에서의 목적은 수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했던 연구에서의 시각화 목적은 악성 댓글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에 약간 기존에 진행됐던 연구와 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악성 댓글을 필터링해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이 강제적인 방법은 아직 그 인공지능 그 기술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는 차단에 오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자들이 보다 자율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댓글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각화 시스템을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여기 시각화 시스템은 이제 Self-Regulating Comment라고 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시스템은 머신러닝 기반 댓글의 긍부정 정도를 인식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크게 2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우선 사용자가 뉴스 기사에 대해 의견을 표하고자 댓글을 작성할 때 사용자가 입력하고 있는 댓글의 긍부정 그 정도를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먼저 사용자가 작성하고 있는 댓글이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되면 화면에 어떠한 아이콘도 나타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작성하고 있는 댓글의 부정적 요소가 50% 초과가 되면 댓글 창 위에 사이렌 아이콘 이미지를 나타내어서 시각적으로 현재 작성하고 있는 댓글이 악성 댓글이 될 수도 있음을 1차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정적 요소가 70%를 초과를 하면 댓글 창 위에 나타났던 사이렌 아이콘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움직임으로 보다 강한 시각적 경고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사이렌의 시각적 의미는 경고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활용한 시각화 방법은 간단하지만 사용자들이 자신이 지금 남기고 있는 댓글의 긍부정 정도를 인지하고 자신의 말이 남길 영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스스로 자정하게 하도록 고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머신러닝 기반의 긍부정 자동인식 기능은 전체 댓글의 긍부정 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댓글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사에 달린 각각의 댓글의 긍부정 정도에 따른 색조와 채도가 다른 사각형으로 시각화함으로써 하나의 기사에 달린 전체 댓글의 긍부정 경향을 우측 화면처럼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긍부정 정도에 따른 색 매핑은 왼쪽에 나와 있는 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가장 부정적인 댓글은 채도가 높은 빨간색, 가장 긍정적인 댓글은 채도가 높은 파란색으로 시각화가 됩니다. 그리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댓글은 녹색으로 시각화가 되며 이 외의 경우들은 모두 선형 보관에 따라 색조와 채도가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다른 사용자에 의해 작성된 댓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두 단계에 걸친 필터링을 거쳐 노출이 되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모든 댓글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여기 우측에 나온 그림처럼 색상을 지닌 사각형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댓글, 부정도가 높지 않은 댓글은 사용자가 마우스 포인터를 해당 사각형에 올려놓으면 바로 팝업 형태로 어떤 식의 댓글이 작성이 됐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부정도가 높은 댓글 중에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공감보다 비공감을 더 많이 받은 경우에는 이 해당 사각형은 우선 낮은 명도로 표현이 되고 마우스 포인터를 해당 사각형에 위치해도 바로 내용이 보여지지 않고 3초라는 시간을 주어서 지연을 시켜서 노출도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일단 작성된 댓글은 대중의 참여에 의해 자율적으로 노출 정도가 결정되도록 하였는데요. 이러한 클라우드 소싱 방법은 악성 댓글을 프로그램으로 자동 검출하여 차단하는 방법에 비해 잘못된 차단이나 검출 실패 같은 오류를 줄일 수가 있고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 사이트 관리자가 차단하는 방법에 비해서 수많은 댓글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의 부담을 줄이고 관리자의 개인적 판단이라는 변수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스템은 일반적인 뉴스 플랫폼에서 저희가 사용되는 복수의 페이지 상에서 댓글을 열거하고 화면을 스크롤하는 방식으로 댓글을 보여주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한 페이지에서 모든 댓글을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 이걸 생각하게 된 거는 앞에 선생님들이 대항 표현 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초반에 이제 베스트 댓글만 보고 그 기사에 달린 의견이 그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탈피하려면 전반적인 지금 사람들이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이러한 방법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한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전체적인 반응과 생각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서 독자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 일부 지역적인 특정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방식은 직관적인 검색이 가능한데 이 표에 나온 것처럼 사용자들은 색조, 채도, 명도, 깜빡임으로 한 페이지 내에서 댓글을 특정해서 그곳에 마우스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모든 댓글에 직관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듯이 댓글의 색조와 명도를 통해서 이 댓글이 긍정적인 댓글인지 부정적인 댓글인지 아니면 공감을 많이 받고 있는지 비공감을 더 많이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깜빡임 효과를 통해서는 어떤 댓글이 가장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깜빡이면서 명도가 낮은 댓글의 경우에는 현재 긍정, 부정 의견 대립이 심한 글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드린 그 시간 지연의 대상의 댓글인 경우에는 관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깜빡임 효과에서는 제외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식은 독자들의 의견 개진 참여를 독려하는데요. 순위에 밀릴 경우 대부분의 댓글이 숨겨지고 접근이 어려워지는 기존의 리스트 방식과 달리 모든 댓글이 한 페이지에서 보이기 때문에 댓글 작성하는 사람은 자신의 댓글이 모든 다른 댓글과 함께 노출되는 것을 인식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 네 번째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이 시각화 방법을 뉴스 기사 시각화에도 확장을 해서 적용해 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댓글을 시각화한 방법과 똑같이 열거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기간 동안의 모든 뉴스를 한 페이지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됐고요. 이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뉴스홈은 사람들이 많이 읽은 기사, 최신 기사 또는 사이트에서 정해서 올리는 헤드라인 뉴스 기사 등 소수의 기사들만 독자들에게 노출이 되는데 이 방식을 통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모든 뉴스가 동일한 화면 크기를 가지며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특정 기사와 묻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만든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네이버 뉴스의 정치, 사회, 연예 이 세 가지 부문에서 각 하나의 뉴스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뉴스 기사를 선정해서 댓글 데이터를 수집하였고요. 각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내용, 공감수, 비공감수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각각의 댓글의 순공감수와 전체 반응수를 계산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한 댓글 데이터의 긍정, 부정 정도를 분류하기 위해서 왼쪽 그림과 같이 샘플링 되어 있는 우선적으로 네이버 영화의 평점 리뷰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이 연구에서는 앞에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케라스를 활용을 해서 댓글의 긍부정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에 적용된 학습 모델의 경우 85%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예시로는 이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힘내세요 세상은 넓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댓글은 99%의 확률로 긍정 댓글로 분류를 했고요. 재수없으니 나오지 마라 라는 부정 댓글은 96%의 확률로 부정 댓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셀프-레귤레이팅 커멘트 시스템이 악성 댓글을 줄이고 댓글 문화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네이버 뉴스 댓글 시스템과 여기서 제안하는 시스템 간의 그 비교 평가를 위해서 5가지 설문 항목을 진행을 했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5가지 문항을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요 앞선 네이버 시스템과 이 시스템에 대한 비교 평가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독자들의 생각을 긍부정 경향 정보와 함께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댓글 작성 시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다 더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 추가적으로 물어본 설문 항목에서는 참가자들이 이 시스템에서 제안하는 기능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재사용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댓글 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임의로 선정한 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긍정적인 피드백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은 댓글의 긍부정도를 시각화한 점과 작성하는 댓글의 긍부정을 판단해서 사이렌 아이콘으로 시각화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피드백으로는 뉴스 메인 화면의 시각화 방식이 불편했다는 것과 댓글의 긍부정 판단 정확도에 대한 약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댓글 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설문 항목과 내가 남기는 댓글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댓글 시스템에서 악성 댓글이 쉽게 노출될 것 같은지에 대한 항목에서 긍정적인 결과
나온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고, 특히 내가 남기는 댓글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심층 인터뷰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이러한 인터랙티브한 피드백이 간단하면서도 큰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인터랙티브한 피드백이 반복될 경우에는 효과성이 이제 반복적으로 될 경우에는 이게 익숙해져서 효과가 경감될 수 있어서 장기적 사용에 따른 효과성 검증은 따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결과는 세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이 긍부정 판단하는 모델이 실제 댓글 데이터를 학습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댓글 데이터를 학습시킨 게 아니라서 모델의 정확도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댓글 데이터를 학습시킨 모델을 활용해서 실험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고, 머신러닝 모델도 현재 모델이 아닌 좀 더 정교한 모델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실험은 10대, 30대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뉴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다른 높은 연령대로 결과를 일반시키긴 어렵고요. 또한 데스크탑 컴퓨터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모바일 기기에서의 사용은 또 별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은 머신러닝 기반으로 댓글 작성 중 댓글의 긍부정도를 실시간으로 판단한 것을 통해 자기 검열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 색상과 지연 방식으로 악성 댓글의 노출도를 줄이며 한 페이지에서 모든 댓글을 직관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악성 댓글의 심각성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온라인 댓글 문화에서 표현 억제나 규제라는 단일한 해결책에서 벗어나 악성 댓글을 줄이고 건전한 댓글 문화를 만드는 데 대안적인 시스템으로 제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